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어서 아까, 아, 위에 말씀드렸던 동학비의 남편, 그리고 청나라의 3대 황제였던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친제라고 해서요. 훈스띠, 그러니까 훈뚜 황띠라고 합니다. 자꾸 중국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끔 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중국어는 그냥 무시하시다. 자, 순친제는 청나라 황제 세 번째 황제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베이징 고궁에 첫 번째로 입궁을 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청나라 누르하치가 이제 청나라의 최초 황제거든요. 최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황따이지, 한국말로는 황태극이에요. 그 2대 황제는 원래 베이징에 입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저기 떨어져 있는 선양, 지금 한국에서는 심양이라고 하죠. 중국어는 선양, 거기에 원래 고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래 수도였다가 순친제 때부터 베이징 자금성 고궁이 이제 청나라 궁이 되었습니다. 원래 자금성 고궁이라고 하죠. 고궁은 원래 청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명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건설 안 하고 그냥 뺏은 거죠. 그 명을 완전히 함락을 한 다음에 들어가게 입성이 된 첫 번째 황제, 3대 황제인 순친제. 근데 되게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잠깐 아마 수염 청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지금 현재에선 거의 20살, 뭐 19, 뭐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에는 한 15살 이상 정도 되면은 거의 성인 취급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친정은 이제 그때쯤으로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근데 조금 모자르거나 좀 수렴 청정하는 그 태우 입장이나 뭐 대신들 입장에서 그 야망에 의해서 아니면 그 황제가 조금 모자르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길어지죠. 한 3년인가 그 정도 길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15세 정도 되면 친정을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라면은 아시는 분이 좀 알려주세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15세 이후에 이 순친제 같은 경우는 친정을 했다. 그리고 꽤 본인의 주장대로 한 편이다. 독립적이었다. 원래 그 친정하기 초창기에는 거의
수렴청정을 받았던 태우나 아니면은 대리 청정을 했던 그 대신들에게 조금은 그 뭐죠? 이렇게 기대가지고 정치제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순신제 같은 경우는 좀 달랐다. 본인 스스로 뭐 이렇게 뭐야 그죠? 그 대신들이랑도 조금은 그 논의를 하고 했겠죠. 하지만 거의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혁명 변혁 같은 거를 좀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던 황제였다. 다시 말하면 뭐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능동적인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젊은 나이에 실종이 돼버립니다. 실종이 됐다는 말은 좀 제가 과장을 한 거고요. 두 가지 설이 있어서 제가 실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 설은 출가 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동학비, 본인이 평생 한 명의 여성을 사랑했던 그 동학비가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이 죽은 다음에 슬픔에 못 견뎌서 워낙에 변약했던 사람이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한 그 사랑의 아픔, 절망,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황제의 길을 가려고 했던 그것마저 다 버리고 본인의 어린 아들이었던 강희제를 황제로 양의를 하고 오대산으로 그냥 훌쩍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승려가 되어버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낭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설은 뭐냐고 있냐면, 이거는 진짜 확실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천연조라고 해서요. 마마라고도 하죠. 전염병. 그 당시에 그 천연조의 전염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죽었다는 해예요. 그 당시에 아들도 그 천연조에 의해서 세상을 떠났고요. 그 동학비의 아들도. 그리고 순친제도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일 신비성이 높다. 그 중국에서도 거의 기정사실화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제 생각에는 진짜 제 생각만 아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각설하고 중국 역사상에 황제였던 사람이 승려가 된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모든 제국을 합쳐서 그 여러 황제들을 합쳐서도 그러니까 승려가 되는 황제는 없다는 거죠. 딱 한 명. 그것도 승려를 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인물은 있었어도 순친제처럼 황제였다가
승려가 된 인물은 없었다는 겁니다. 명나라 최조, 그 첫 번째 황제였던 주원장, 그 인물이 원래 그 승려였다고 해요. 근데 승려를 하다가 황제가 된 인물이 주원장입니다. 명태조. 근데 이것도 전설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다. 자, 근데 순친제의 이야기도 더 황당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아픔 때문에 그걸 못 이겨갖고, 그것도 23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이해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 3년은 헤매겠죠. 힘들겠죠. 그리고 황제에서 조금 그 정사를 조금 게을리 하겠죠? 하지만 황제의 자리에서 내쳤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순신제의 인물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1638년 출생이고요. 1661년에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년 23살 요절을 합니다. 아니면 출가를 했던가. 근데 거의 그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출가를 했다는 설이 맞다고 보면은 이 설도 있어요. 73살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명은 애신가락 복립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신주에루어 구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그냥 드리고 그냥 끝낼게요.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이 사람은 병에 의해서 죽은 게 확실합니다. 천연조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그 당시 정부에서 이상하게, 아니 황제가 천연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숨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표를 그냥 이상하게 한 거예요. 출가서는 뭐 그냥 일반인들에 대해서들이 나돌은 거고, 그리고 그 책이 따로 있어요. 그 책에 어떤 한 인물이 그 쓴 저서 내용상에 이 출가설이 있어서 그냥 일반인들에게 나도는 이야기인 거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사. 근데 자연사인데 23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나? 아무튼 제가 지금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천연두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왜 숨겼을까요? 그거를 그냥 발표했으면 끝나고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황제의 특별한 지위 때문입니다. 뭐가 있냐면 자칭 천자라고 하잖아요, 황제가. 그러니까 하늘 천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하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아들은 신이다. 신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대단한 인물이 어떻게 일반 일반인들, 평민들이나 뭐 양반들, 그 뭐죠, 그 신하 같은 경우 그런 일반적인 인물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천연주에 걸려서 죽었다? 그거는 아주 그 당시에 황제의 죽음에 대해서 그 발표한다는 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중국 그 CCTV 중앙방송국에서 그 뭐죠,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때 뭐 순친제 죽음의 비밀 해갖고 봤는데 꽤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얘기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늘의 아들인 신의 아들 황제가 그 천연주에 전염이 돼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한다는 게 그 뭐야 그죠? 그 황제의 그 지위를 낙하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좀 저도 좀 그 당시에는 막 그 설득을 당하면서 봤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까 설명을 못 하겠네.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그 기회를 잡을게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순친제가 출가한 게 아니고 천연주에 전염이 돼서 그 젊은 23살밖에 안 된 나이에 아까운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천연두에 전염된 였다고 하고 죽었다는 게 그 동학비, 그러니까 후연 황후의 아들 화석 영친왕, 그러니까 흐얼수어 용친왕,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황자가 천연주에 전염이 돼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 입장에서 원래는 황제의 그 위치 때문에 아마 간호하려고 간다고 해도 그거를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지도 못하게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역사상으로는 그 어떻게 그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갓 태어난 그 황자가 천연주에 걸려서
한동안 이 병석에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전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궁 안에서도 전염이 됐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효현황후, 그러니까 동학비라고 추정되는 효현황후인 그 아이의 생모도 마찬가지로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엔 그대로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간호하려고 그 방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못 들어가게 했으면은 그 주위에 맴돌지 않았을까요? 생모니까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뭐 못 갔어도 그 처소에 못 갔었다 해도 천연주가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전염을 먼명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병이 걸렸는지 모르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생모에게 가서 또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그 천연주가 후연황후, 동학비한테도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해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자, 황제인 순친제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면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접근했을 테니까. 뭐, 저 누구야? 황자, 자기 아들이거나 자기 부인은 호연황후 동학비와 접근하지 못했다고 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궁녀나 그 환관들에 의해서 전염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서로 그 동학비나 저 효연황후나 저기 누구야 저 순친제와 접근을 좀 가끔 만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같은 처소에 있다든가 뭐 그런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전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병의 그 이렇게 진행 속도가 그렇게 오래 가나? 제가 말해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은 그 시간이 한 2, 3년 차이가 나니까 저도 조금 이게 말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죄송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러니까 궁 안에 한두 명만 전염이 됐을까요? 천연주가 전염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나 우리나라 뭐 아니면 외국 그 전체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전염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궁이나 그 청나라 그 전국 지역에서도 그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또 제가 소설을 너무 쓰네요.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야기 출가설 승려가 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허무맹랑한 헛소리고요. 확실한 사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전염병 천연조에 의해서. 그게 신비성이 제일 높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게 신비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뭐지? 역사학자들이
뭐 중국 매체에서는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은 먼저 얘기를 해버리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순친제의 죽음의 비밀에 대한 그 다큐를 보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